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도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제 블로그에 적은 거 바탕으로 분석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챔피언스 리그 조금 더 재밌게 보실 분들은 그것도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도 오픈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6월 초까지는 지금 이벤트를 계속 할 생각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 비디오 프리 등급이 이제 월 9,000원 정도 하는데, 비디오 프리 가입해주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다가 그 풀패키지급으로 표 오픈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좀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컵스 대 신시내티 시작으로 15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 브라운이랑 로돌로가 붙습니다. 사실 이 매치도 지난 한 일주일 전쯤에 그때 붙었었는데, 그때 이제 신시내티가 홈이었었고, 오늘은 이제 원정으로 갑니다. 제가 로돌로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의 홈이랑 원정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은 올 시즌도 홈에서 6.15, 원정에서는 1.45로 원정에서 아주 튼튼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그냥 최근 몇 경기들만 봐도 최근에 홈에서는 10경기 동안 8.18로 아주 안 좋아요. 지난번에 컵스한테도 5이닝 3실점 뭐 그럭저럭 했지만은 피홈런도 있었고 아주 뭐 좋은 상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정은 2.70이에요. 10경기 동안. 이렇게 컵스 원정을 갔을 때는 통산 컵스한테는 6경기 동안 5.29인데 홈에서는 6.75, 원정에서는 2.45로 컵스 리글리 필드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로도로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한 투수다. 지난번 경기 때도 로도로는 뭐 구속 같은 것들은 괜찮게 나왔었어요. 평소보다 한 1마일이나 더 나와가지고 94.4마일 정도 터치를 했었는데 5이닝 3실점으로 나쁘진 않았었고, 벤 브라운은 제가 여러 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너클 커브랑 포심, 이 투피치를 쓰면서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3경기째 구속이 한 1마일가량 더 잘 나오고 있는데도 요즘에 계속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벤 브라운이 호투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적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상전에는 믿을만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컵스가 아마 이렇게 드류 포머란츠 오프너로 쓸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벤 브라운이 지난 2경기 동안 이제 그 신시내티전과 마이애미전에서 1회에만 2실점 4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상대의 좀 앞쪽에 선두타자 라인들한테는 고전을 했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가려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벤 브라운을 그렇게 지금은 좋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는 사실 양 팀의 불펜 라인 가면은 컵스가 훨씬 더 유리할 만하다고 했었어요. 어제는 근데 그냥 컵스가 콜린 레아부터 5실점인가 막 하면서 고전을 많이 했었고, 반대로 에버슨 7이닝 동안 굉장히 잘 막았었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컵스의 불펜은 실점이 없었어요. 여전히 컵스는 일주일 동안 불펜이 0.00이다. 이건 이어지고 있고, 신시내티는 불펜에서 2실점 해가지고 또 이제 방어율이 살짝 올라간 모양새가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신시내티 사실 불펜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요즘에 조금 안 좋은 면이 있거든요. 내일 과연 로돌로가 얼마나 길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이거는 배당 대비 신시내티에 차라리 역배를 보는 게 나은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컵스가 올 시즌에 홈런이 지금 79개로 정말 많은데, 이 홈이랑 원정 경기수 차이가 홈에서 한 경기가 더 많은데도 홈에서는 홈런이 25개, 원정에서는 54개로 원정이 거의 뭐 2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홈에서의 이런 홈런 같은 부분들이 많이 좀 딸리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뭐 스즈키 세이야, 뭐 카일 터커, PCA 무선 선수들은 많지만은 지금 신시내티의 빠따 기세도 최근에는 모자람이 없거든요. 한 7경기 동안. 그런 점들 살려서 전 신시내티의 역배에 조금 더 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랑 어슬레티스 경기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오바 때려박을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브레이든 피셔라는 선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토론토는 이런 날에는 불펜 데이를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사실 보우덴 프란시스도 못 믿는 상태이고, 이게 여기 있는 라우어나 슐츠, 야리엘 로드리게즈, 우레냐 막 이런 애들이 좀 긴 이닝을 버틸 수가 있지만은, 이런 애들이 최근에 특히 이렇게 밑에 있는 라우어, 야리엘 로드리게즈, 우레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최근에 한 2이닝 이상을 계속 던졌었거든요. 한 2, 3일 전쯤에. 그래서 내일은 토론토가 선발은 일단은 뭐 브레이든 피셔가 길게 버틸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선수들이 막 길게 이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불펜 소모가 조금 더 있을만하고 좀 좋지가 못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이 되는 상태이고요. 제가 호글런드는 몇 번 칭찬을 했었는데 처음에 2경기만 잘하고 이후에는 그냥 4, 5이닝 정도 동안 실점이 꾸준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도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고, 지금 성적도 그렇고 5경기 동안 6피 홈런에다가 지금 어슬레티스가 1승 14패인데, 이런 가운데 호글런드 되는 친구가 이거를 구원을 해줄 거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슬레티스가 앞만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토론토는 이 마운드가 참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어슬레티스가 이렇게 못하는 기간에도 사실은 빠따는
아주 못 친 것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토론토는 2경기째 잘 치고 있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미러키 경기도 있는데요. 헤스솔 러자도 그리고 체드 패트릭인데 저는 여러 차례 러자도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올 시즌 러자도는 일단은 그 지난 몇 년간보다도 평균 구속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가 있고 올 시즌에는 더욱이 또 이제 좌타자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들. 미러키는 좌타자 중에서는 좀 이제 프렐릭이라든지 투랑이라든지 괜찮은 애들이 꽤 있는 편이죠. 엘리치도 그렇고 그런 애들 상대로 러자도가 꽤나 이점이 있을만 하다. 더구나 올 시즌에는 이제 러자도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오면서는 이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옛날에도 땅볼 유도가 좋았을 때가 있었지만은 지난 한 4년 동안에는 땅볼 비율이 그렇게 막 좋지 못했고 오히려 플라이볼 투수 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올해는 땅볼 비율이 45.5%입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잘해주다가 이제 직전 경기 때 한 번 이제 3실점을 좀 일찍 해가지고 출발이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경기조차 결국에는 7이닝을 먹고 삼진을 10개 잡으면서 7이닝 3실점 10K 충분히 러자도다운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체드 패트릭은 지금 3경기째 투구수가 좀 적은 상태예요.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고 지금 2경기 동안 4.2이닝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뭐 실점은 적었지만은 지금 뭐 제구력도 사실은 약간은 흠집이 있는 편이고 체드 패트릭이 그냥 잘하고 있기는 한데 러자도만큼 긴 이닝은 안정감 있게 막아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무래도 패트릭이 못하진 않지만 러자도가 더 좋은 선발 같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싶거든요. 미러키가 지금 5연승에다가 꽤나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러자도 정도 투수가 나오면은 저는 필라델피아가 분명 더 이점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텍사스랑 세인트루이스 경기 패트릭 코빈 그리고 소니 그레이인데요. 나는 두 투수 모두 다 사실 코빈도 지금 텍사스 가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방울 5점대, 6점대 이렇게만 하다가 아직까지 3.75거든요. 텍사스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회광반조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슬라이더가 9개 헛스윙을 이뤄내면서 나름대로 또 버텨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 요즘에는 근데 이제 좀 이닝 소화도 약간 아쉬웠었고 시즌 한 4월달까지만 해도 이닝을 굉장히 잘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한 5이닝 정도에다가 기본적으로 3-4실점 가량 깔고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막 6이닝 2실점, 막 잘할 때는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줄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좀 단물이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빠따 같은 것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난 그래서 내일도 코빈이 아주 막 실점이 적을 것 같지는 않다. 한 3실점가량 해줄 거라고 보는 생각인데 나는 이 경기를 7.5를 줬으면 이거는 오버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이 소니 그레이도 지금 방을 보면 4.06이잖아요. 지난 몇 년간에서 투구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고 올해는 이제 플라이볼을 많이 좀 얻어내기도 하면서 삼진 잡는 거라든지 피홈런이 많아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피칭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얘가 심지어 작년에는 3.84로 그렇게 막 좋은 시즌은 아니었는데 XFIP 기대 FIP 값이 전체 2등 수준이었습니다. 스쿠발보다도 높았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소니 그레이가 뭐 실력이 없지는 않지만은 지금 그리고 요즘엔 볼넷도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인 뭐 피안타나 실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 저는 거기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텍사스가 어제 간만에 한번 또 빠따 폭발을 해가지고 11득점이나 했는데 그만큼 세인트루이스도 지금 단물이 조금 빠진 모양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니 그레이가 이 파이스랑 할 때랑 이반 에레라랑 할 때랑 포수가 이 파이스랑 할 때가 특히 좋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 전에 파이스랑 한번 했을 때 대량 실점을 했었던 이런 경기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7.5 기준에 오바 정도는 좀 봐도 될 만한 매치가 아닐까. 텍사스가 조금만 쳐준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티모어 대 화삭 경기. 이것도 또 경기해야 되는 게 볼티모어가 또 낮 경기거든요. 지금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오바 뜨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내일은 이제 크레머 대 마틴. 지금 볼티모어가 정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발진이 붕괴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와중에 크레머는 지금 방어는 조금 안 좋지만은 얘가 이제 5월달 들어서 5경기 동안 2.97로 괜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렇게 좌타자한테 상당히 약하고 뭐 홈일 때는 괜찮다. 올해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화이트삭스도 좌타자가 꽤나 좀 있는 편이에요. 라인업상으로는 뭐 터크먼이라든지 베닌텐디, 팔라시오스, 뭐 로하스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로하스나 팔라시오스는 뭐 별로 경기되는 선수들이 아니지만은 지금 터크먼은 3할 치고 있고 베닌텐디도 원래 화삭의 중심 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래가지고 크레머는 내일 좌타자한테는 조금 고전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 마틴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킥 체인지업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방울이 상당히 좋습니다. 화싹의 여러 어린 선발들 가운데서도 저는 좀 내용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포심이랑 커터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킥 체인지업이었는데 포심이랑 커터가 플러스 4 플러스 3으로 꽤나 효용이 괜찮고
피안타율이 포심이 1할 6푼 1리, 커터는 1할 9푼 이런 식으로 피안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또 이제 뭐 제구력 같은 것들도 나쁜 편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데이비스 마틴은 원래 올 시즌 초반부터 기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잘해주고 있다. 특히 요즘에 세경기가랑 특히 좀 괜찮은 면이 있죠. 이거는 볼티모어가 낮 경기 때 빠다가 올라올 수가 있고 크레머 정도면 볼티에서 그래도 괜찮은 선발이 나오는 편인데 나는 마틴이 좀 경쟁력이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번 그냥 오바 정도는 좀 보고 싶고 저는 오늘도 핫싸게 프렌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1.4가 넘으면은 그래도 2.5 프렌 같은 거 추천할 만하다고 보고 오바 보는 거는 순전히 볼티모어 때문이죠. 다음 경기 마이애미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랑 로비 레이입니다.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 요즘에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원래 볼넷이 엄청나게 많고 피오몬도 적지가 않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툴 대비 싱커 구속 뭐 97마일이랑 나오고 여러가지 공 던질 수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가지고 있는 툴은 괜찮다고 했는데 제구력이 늘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4경기 동안에는 전부 이제 뭐 한 5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4경기 동안 볼넷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회복 단계에 있다. 올 시즌에 에드워드 카베레라가 조금 바뀐 거는 이런 식으로 팔의 각도. 원래 이제 커리어 초반에는 오버스로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올해만 이 6도가량 내려간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3쿼터 피치 유형은 조금 더 이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는 팔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그런 내용이 있고 제구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좀 제구력이 괜찮아진 거는 팔의 각도를 내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뭐 삼진을 10개 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헛스윙도 18번이나 의도를 했을 정도로 에드워드 카브레라 요즘에 몸 상태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비레이는 뭐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7승 0패 2.56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 요정이에요. 특히 이 친구가 이제 홈에서 나올 때는 정말 좀 뭐 믿을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원정 선수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홈에서는 1.89, 원정 3.55로 원정일 때 조금 좋지가 못하다 그런 건 있지만 그냥 이렇게 7경기 동안 1.84라는 아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제일 커 보이거든요. 초반에 좀 이제 볼넷이 약간 걱정스러웠지만은 요즘에는 볼넷도 괜찮아진 것들이 있고 원래부터 피홈런이 많은 스타일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을 쓰면서 피홈런이 적어진 게 플러스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원정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물론 이것도 로비레이가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는 통산 이제 10경기 동안 2.41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도 2.56이었다 이런 게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적이 좀 옛날 성적이 많아서 좀 쓸모는 없고요. 그냥 이거는 샌프란시스코가 여전히 빠다가 좀 부실한 거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최근 두 경기는 또 두 자릿수 안타 계속 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애미도 한 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둘 다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봐가지고 7.5여도 언더를 바라보고 있고요. 로비레이가 조금 더 승리에 대한 이런 안정감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샌프가 배당이 얼마 안 나오는데 저는 뭐 로비레이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다음 경기는 매치 대 콜로라도입니다. 센과 코다이 그리고 센자텔라가 붙는데 여러 차례 말했지만 센자는 지금 방어율부터가 그냥 내셔널리그 전체 1위급이거든요. 얘는 늘 제구가 문제죠. 지금 올 시즌 55.2이닝 동안 볼넷이 26개 그냥 되게 많아요. 그냥 볼넷이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올 시즌에는 구속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스플리터 활용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삼진 잡아내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가도 가끔 뭐 좀 고생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가는요. 홈에서 확실히 더 나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매치랑 콜로라도 구도는 메이저리그 전체 홈 승률 1등 그리고 원정 승률 꼴등 이런 두 팀이 만나는 거라서 매치가 확연한 이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프리랜드가 나왔을 때 프리랜드가 이 콜로라도의 선발 3인방 프리랜드, 센자텔라, 마르케스 이렇게 3명이 리그 전체 WHIP 상으로 한 50이닝 이상 먹은 애들 가운데 뒤에서 1, 2, 4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WHIP 가장 안 좋은 게 센자텔라입니다. 지금 54이닝 동안 WHIP가 1.94예요. 이닝당 평균적으로 주자를 거의 뭐 2명 가까이 내보낸다는 소리거든요. 54이닝 동안 볼넷이 15개밖에 없는데 피안타가 90개입니다.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그냥 센다셀라는 피안타 머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뭐 가끔 가다가 좀 잘하는 날에는 이닝 좀 먹어서 한 6이닝 먹어주고 4실점 정도 그렇게 닫아둘 때가 있지만은 그냥 정말 못한다고 봐야 돼요. 최근 6경기 동안 뭐 7.89 피안타가 아주 많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센자텔라는 만만한 선발이라고 봐요. 물론 매치가 지금 생각보다 빠다가 안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센가가 어제나도 사실 피터슨보다도 저는 확실히 상대를 찍어 누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라 콜로라도가 내일도 우한 상대로 원정 때 정말 못 친다고 하죠. 이거는 어제는 매치가 2.5 마인까지는 못 해줬는데 글쎄 어제보다도 센자텔라가 더 만만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전 센카 쪽에서 사고가 안 난다면은 여전히 뭐 헨슨까지 도전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뭐 어제도 사실 매치가 빠따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했거든요. 홈런을 3개를 깠어도 나는 매치 빠따가 어제보다 더 해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5까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 콜튼 고든 그리고 잭 라텔인데, 휴스턴이 지금 이제 로네 블랑코까지 팔꿈치 수술로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지금 선발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튼 고든 같은 로테이션에서 써먹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럭저럭 막아. 지금 메이저리그 올라와가지고 5.5이라는 그렇게 방울이 좋지는 않지만은 피홈런이나 볼넷 이런 것들은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최근 두 경기는 5이닝 정도로 한 3실점으로 얼추 막아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미달이다 그 정도까지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잭 라텔 요즘에 8경기 동안 아주 안정감 넘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볼넷도 은근히 있었고, 그리고 피홈런이 너무 많은, 지금 피홈런 14개거든요. 요즘에도 피홈런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8경기 동안 방울이 2.96에다가 피홈런이 9개나 됨에도 볼넷이 7개밖에 없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슬라이더가 플러스 10이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3으로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잘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플리터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라텔이 얼마나 많은 피홈런을 맞을 거냐,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선발상으로는 저는 라텔이 꽤나 우위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제도 템파베이가 4마타밖에 못 쳤어요. 프레버 발데즈한테. 발데즈가 이제 완투승을 해가지고 역전승까지 하는 거를 다 보면서 끝까지 잘해줬는데, 근데 그렇다고 페피오가 못한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페피오도 뭐 피홈런에 약점이 있고 이런 선수지만은 어제 나름대로 휴스턴의 빠따를 잘 닫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휴스턴 빠따가 지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라텔도 지금 폼이 좋은 상황인지라 이거는 저는 홈런 몇 개 맞는 거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템파베이가 꿀릴 게 없다고 보거든요. 템파베이도 지금 빠따가 막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만 조금 못한 거 썼고 프레모 발데즈한테 막혀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차라리 템파베이 역배가 나와보지 않나, 도전적으로 임해볼게요.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보스턴 경기. 슈벨렘바랑 뷰러가 붙는다고 하네요. 글쎄 일단 슈벨렘바가 시즌 초반에는 정말 튼튼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록도 3.42 정도면 괜찮고, 최근에 4경기는 2.67로 좀 회복세가 있기도 하다. 지난번 경기 때 슈벨렘바가 얘는 이제 구속이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 97.5마일을 평균적으로 찍었습니다. 헛스윙 유도 비율 20번이나 유도를 했어요. 이만큼 던질 수 있는 구조도 상당히 많은데 안정감 있게 좀 스토프도 있는 편이다. 나는 슈벨렘바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애틀랜타가 이제 좀 세일도 좋아지기도 하고, 슈벨렘바가 사실 저는 좀 원투펀치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기록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이닝도 너무 잘 먹고 있고, 최근 4경기 동안 7이닝 경기를 3번이나 했었어요. 이닝도 잘 먹고 피홈런 조금 맞는 날, 그런 날이 조금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커 뷰러는 이제 지지난번 등판 때, 그때가 이제 복귀 등판이었었거든요. 그 부상 복귀전에서 퇴장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다음 경기 때 볼티모어 상대로 5이닝 2실점으로 꽤나 뭐 잘해준 면모도 있어요. 얘가 이제 뷰러가 전성기 때는 막 한 97, 8마일 나왔지만은 점차 구속을 많이 잃었고, 수술 이후에는 95마일 정도 더 줄었다. 근데 올해는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요즘에는 올 시즌 평균보다는 구속이 조금 나오는 시기예요. 한 94마일 정도는 터치를 해주고 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뷰러가 지금 단물이 많이 빠졌어. 전성기만큼 그렇게 안정감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포심을 능력을 많이 잃기도 하고 이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뷰러가 뭐 아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우려를 많이 했지만 시즌 초반에 한 2경기가 쳐맞은 거 말고는 그 이후에는 뭐 이닝을 많이 못 먹어도 꽤나 괜찮게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도 애틀랜타가 요즘에 좀 빠따 기세가 좋아 보인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냥 완전히 막혀버렸었죠. 지올리토한테까지. 지올리토도 만만한 선발인데, 반대로 보스턴이 오히려 그랜트 홈즈한테 뭐 3득점가량 뽑기도 하고 하면서 무난하게 보스턴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보스턴이 계속 해가지고 브레이그먼이 없으니까 이 빠따에 타점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뭐 데버스가 2안타 쳐주고, 데버스도 5월달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둘 다 비등비등해 보여. 선발은 확실히 저는 애틀랜타가 우세라고 생각하지만은 애틀랜타는 지금 불펜이 좀 좋지가 않거든요. 물론 보스턴도 여기 있는 기록은 좋지만 좀 얇기도 하고 불펜도 많이 써서 이건 좀 경기 후반부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선발의 우세 때문에 애틀랜타 승을 보지만 믿음은 그렇게 많이 없고요. 배당도 별로고 8.5 기준 언더가 오히려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애틀랜타의 불펜이 좀 잘 막아줘야 되는데, 애틀랜타 불펜 지금 그렇게 신뢰할 단계는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캔자시티랑 디트로이트 경기. 자, 이제 와카랑 스쿠발이 붙습니다. 사실 뭐 와카에 대해서는 뭐 길게 얘기할 거는 없고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죠. 와카는 여기 있는 기록보다 3.21 정도로 작년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체인지업이 아주 꾸준하다. 올해도 플러스 6을 찍고 있기도 하고, 통산으로 봐도 홈에서 좋은 모습들이 있더라.
예, 그냥 와카는 별로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제 이닝 같은 거 좀 잘 먹어주고 이런데, 근데 직전 경기 때 뭐 5이닝 사실점을 한다든지 요즘 들어서 이 친구의 좀 가지고 있는 인식 대비 약간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자, 스쿠바는 지금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49로 여전히 훌륭하고, 지난번 경기 때 아주 엄청난 경기를 했었었죠. 완봉을 했는데 헛스윙 26번, 삼진 13개, 그리고 경기를 끝내던 마지막 공은 103마일을 터치를 했다. 그냥 스쿠바는 그런 놈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 내가 왜 사이어 수상자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물론 이제 그런 경기력을 막 꾸준하게 보여주지 못해. 왜냐면은 지난번 경기 때 완봉하기 전에만 해도 두 경기 동안 6.1이닝 5실점, 5.2이닝 3실점으로 생각보다 좀 기대 이하였었거든요. 삼진을 많이 잡았지만 이닝도 많이 못 먹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얘도 작년에 사이어를 받았지만은 켄자한테 4경기 동안 4.2타로 한 2경기가량은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조금 거슬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상대적이 안 좋다 보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스쿠발도 켄자랑 같은 지구다 보니까 많이 상대를 했거든요. 142타석 동안. 그리고 좀 피안 타율이 그냥 그저 그랬다든지, 와카도 많이 상대를 했는데 피안 타율이 291로 디트로이트 애들한테 뭐 강한 건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사실 원래는 이 정도 그냥 투수 매치하면 7.5 기준 언더를 봐도 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를 7.5 기준 언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때 스쿠발이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는데 오늘 또 그런 경기를 보여줄 거냐, 사실은 믿음이 크지가 않거든요. 켄자한테 약했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더구나 이게 스쿠발이 올 시즌 11경기 선발 동안 팀은 8승 3패로 스쿠발 경기 많이 이겼지만은 한 점차 게임이 6번이나 돼요. 스쿠발 경기 때 유독 한 점차 게임이 정말 많더라고. 뭐 내일 이렇게 선발상으로나 양 팀의 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밸류상으로 빠따도 그냥 둘 다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지금은 불펜 단계도 오히려 켄자가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꽤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물론 스쿠발 경기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를 봐야 되기는 봐야 되죠. 하지만 배당이 별로 안 나와서 좀 아쉽고, 디트로이트 승이나 한 점차 게임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크게 안 내려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랑 천사 경기, 저는 이 시리즈 그냥 배팅 안 하고 싶거든요. 이게 천사에 소리아노가 나온 날은 천사의 역배를 충분히 볼만하다. 클리블랜드도 오티즈가 나와가지고 다른 날보다는 선발이 좀 만만한 편이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까지, 어제 이기기 전까지 천사가 5연패였었거든요. 그 전까지 막 다저스 상대로 수입하고 막 이러면서 7연승 달리던 그런 기세가 완전히 꺾여서 사실 천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 14만타를 쳐주면서 4대1로 클리블랜드를 부숴줬다. 그런 경기들을 하다 보니까 천사가 뭐 나쁘게만은 안 보이더라고요. 내일은 근데 핸드릭스가 나오면은 이거는 어제 나왔던 소리아노만큼 막 이겨줄 거라는 믿음이 크게는 없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이게 세코니 정도면은 좀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 되고, 세코니가 지금 못하고 있진 않아. 얘가 가지고 있는 툴도 괜찮고 클리블랜드가 이런 애들 잘 살려 쓰긴 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당장에 이 친구를 믿고 클리블랜드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또 한번 배팅 안 하는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저스 대 양키스 경기, 참 어제는 제가 이 경기를 가장 좋게 볼 정도로 구도상으로 월드시리즈 리매치인데 이런 경기를 양키스 원정팀을 봐야 될 정도로 참 갈 게 없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합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 곤솔린보다는 분명히 프리드가 이점이 있었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프리드가 그냥 너무 잘했었고, 다저스한테 강한 면모도 있었고, 곤솔린은 요즘에 뭐 별로 못해. 또 이제 불펜 단계 가면은 양키스는 5월달에 그냥 마운드가 미쳤고, 다저스는 5월달에 이제 불펜이 특히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믿을만한 애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경기가 길게 이어져도 양키스가 유리하고 선발도 유리하고 빠따적으로도 꿀릴 게 없다, 뭐 이런 그림이었는데, 어제는 근데 좀 이제 프리드를 다저스가 두들겼죠. 제가 이 경기는 다저스가 프리드를 좀 파멸적으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면은 오지간해서 양키스가 좋다 이랬지만은 이게 다저스가 이겼단 말이죠. 사실 내일 구도도 보면요, 넥이랑 워렌, 사실 그냥 랜덤 넥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지금 다저스도 선발이나 불펜이나 너무 공백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닝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애들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랜덤 넥이 뭐 신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내일도 좀 많은 실점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윌 워렌은 최근 4경기 동안 아주 좋거든요. 이닝 못 먹는 게 아쉽지만은 2.05라는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삼진은 어마어마하게 잡는데 볼넷 안 주고 홈런도 안 맞는다. 지난번 경기 때 이제 그 아주 잘했었는데 비 와가지고 금방 내려간 거, 이런 것들이 아쉽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저는 워렌 상태가 지금 좋다고 보거든요. 이 친구는 뭐 딱히 뭐 구속이 잘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에는 구속이 좀 나오고요. 패스트볼의 스핀이 분당 회전수가 2,500이 넘어갑니다. 선발인데도.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이 압도적인 스핀율을 바탕으로 공을 좀 정타를 맞아도 좀 많이 안 뻗는다든지 피홈런 억제, 그런 것들이 좋은데 왜 워렌은 올 시즌에 50이닝 동안 피홈런 4개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잘하고 있는 4경기 동안에 피홈런이 아예 없고 제구력까지 회복을 한 상태다. 이러면은 저는 워렌도 사실은 넥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보거든요.
방어는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날지라도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포스로는 워렌이 좀 믿을만 하단 말이에요. 과연 이 경기는 글쎄 다저스가 어제처럼 프리드까지 공략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로 1등이었던 프리드까지 공략을 했는데 워렌이라고 못할 건 없다. 당연히 그런 계산이 좀 앞서긴 하죠. 저는 이건 오늘도 선발한 양키가 앞선다. 다저스? 저는 여전히 지금 불펜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고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다저스가 야 어제 프리드까지 털었다. 워렌 뭐 RPM 좋아봤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바를 우선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도 양키의 승리를 좀 보고 싶거든요. 어제만큼 뭐 이점이 있진 않지만 저는 양키 승리에다가 오바 또 한번 도전적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브라이스 밀러 그리고 베일리 오버가 붙는데요. 사실 이게 브라이스 밀러가 지금 올 시즌 정말 안 좋거든요.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가 지금 복귀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일 브라이스 밀러가 그렇게 막 길게 못 던질 것 같거든. 이닝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이렇게 뭐 구속도 조금 떨어진 게 있기도 하고 브라이스 밀러가 이제 좀 고평가를 받던 구종들이 차이가 꽤 많이 큽니다. 작년에는 포심이 플러스 19, 싱커 플러스 8, 스플리터 플러스 8 이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작년이랑은 완전 딴판으로 그냥 안 좋아졌습니다. 제구까지 너무 안 좋아요. 원래 작년에도 제구력이 180이닝 동안 볼넷 45개면은 훌륭한 수준이었는데 올 시즌 39이닝 동안 볼넷이 21개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장점을 많이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홈발을 받는다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올 시즌은 홈에서 4.79, 원정 5.68 그냥 그저 그래요. 나는 그래서 브라이스 밀러가 지금 장점이 별로 없는 상태라고 보고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마이너리그 투구를 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부상 복귀 중에서 이닝 제한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선발에는 지금 브라이스 밀러가 꽤나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가 미네소타 역배다. 저는 베일리 오버 정도가 나오면 미네소타를 봐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베일리 오버는 지금 뭐 구속도 살짝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체인지업 같은 거 괜찮은 상태이기도 하고 좀 피홈런이 약점인데 요즘에는 피홈런도 많이 안 맞습니다. 그냥 늘 잘하다가 한 번씩 자빠지는 경우들 올 시즌 초반에 그냥 개털렸던 경기들 그런 것들 말고는 지금 11경기 동안 딱 한 경기 못하고 나머지 10경기는 그냥 훌륭하게 잘해줬거든요. 매 경기 한 6이닝 이상 먹어줄 거나 기대치가 무조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저는 내일의 선발로서는 베일리 오버가 좀 더 길게 끌고 갈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양팀 선수들의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보니까 자 베일리 오버는 시애틀 애들한테 1-9-1 정도로 상당히 강한 편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브라이스 밀러도 미네소타 애들한테 강한 편인데 근데 아무래도 밀러가 지금 올 시즌에 안 좋아진 거라든지 부상 복귀 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딱히 막 브라이스 밀러한테 기대치가 높지는 않거든요. 물론 빠따적으로는 미네소타가 한창 좋았던 그런 시기들이 끝났고 시애틀이 근데 오히려 지금 좀 폼은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6경기 동안 1승 5패다. 홈에서도 이점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2승 8패입니다. 홈에서. 원래 시애틀은 홈발을 많이 받는 편인데도 지금 홈에서 안 좋아요. 그리고 시애틀이 정말 믿을만한 마무리. 안드레스 모뉴주가 방어율이 0.00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3실점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애틀도 이제는 믿을 구석이 좀 없어졌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불펜은 오히려 미네소타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래가지고 미네소타를 좀 좋게 볼 것 같아요. 역배를 받은 거 치고는 미네소타가 갈만하다. 그리고 7.5 기준으로는 일단 저는 브라이스 밀러가 좀 고생을 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베일리 오버도 뭐 잘 막아줄 때가 많이 있지만은 2실점 정도? 그렇게 해주면은 나는 7.5 기준 오버도 볼만한 것 같아. 저는 이거는 브라이스 밀러를 안 믿는 쪽으로 그렇게 좀 보도록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딜런 시즈 그리고 베일리 폴터가 붙는데요. 딜런 시즈 요즘에 못하고 있지는 않죠. 뭐 매번 말하지만은 그냥 슬라이더랑 포심 이렇게 투피치를 많이 쓰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이제 슬라이더가 가장 많이 던지는 공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얘가 한 3-4경기 동안 슬라이더를 가장 많이 던지거든요. 작년에 슬라이더가 플러스 25였었고 얘가 가장 전성기였었던 그때도 막 슬라이더 플러스 35 찍고 플러스 11 찍고 이 정도로 그냥 매번 고평가를 받던 그런 구종입니다. 요즘 들어서 직전 경기도 보면 슬라이더를 45구 가장 많이 던졌어요. 이러면서 슬라이더로만 14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만큼 딜런 시즌은 올 시즌에 좀 포심 같은 것들이 물론 구속은 괜찮은데 약간 좀 맞기도 하다 보니까 슬라이더의 비중을 많이 높였고 그러면서 요즘에 잘하고 있거든요. 시즈가 저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즈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 자 베일리 폴터 좀 의외성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5경기 동안 방어율이 0.92예요. 물론 뭐 삼진을 많이 잡는다거나 볼넷이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베일리 폴터의 사실 뭐 투구 밸런스 상으로 이 뭐 구속이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얘는 꾸준하게 포심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가 뭐 키가 대단히 큰 건 아니야. 193밖에 안 되는데 베일리 폴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익스텐션입니다. 익스텐션이라는 건 이제 그 마운드 이제 투구하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얼마나 공을 가장 멀리서 이렇게 좀 던지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베일리 폴터는 엄청 오버스로이기도 하고 투구 폼상으로 최대한 앞쪽에서 공을 뿌린다. 그러면은 홈플레이트까지 포심의 힘 같은 것들이 전달이 잘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강점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잘해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0.92라는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얘가 잘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는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물론 시즈도 잘하지만은 폴터도 만만치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경기가 어제도 뭐 한점차 게임이 오래 했었는데 사실 샌디에고가 빠따가 정말 안 좋다가 그 마이애미와의 막판 두 경기는 좀 잘 쳤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도 또 3안타밖에 못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별로 뭐 믿음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피츠버그도 빠따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것도 승패는 보기 어려워 보여요. 피츠버그에 2.5 프레를 못 갈 것도 없는데 사실은 2.5 프레는 1.42? 그것도 팀이 피츠버그다? 이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갈만하지 않다고 싶고 언더만 살짝 보는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둘 다 기본적으로 빠따는 안 좋은 팀인데다가 샌디에고가 아마 한 일주일 전쯤에 이게 OPS가 아마 730인가 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샌디에고 빠따도 지금 뭐 좋게 볼 건 아니어서 저는 뭐 베일리 폴트의 호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언더도 보고요. 피츠버그의 2.5 프렌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애리조나랑 워싱턴 경기 해볼 텐데 사실 이 경기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애리조나랑 워싱턴의 이 두 선발들 메리 켈리랑 제이크 어빈이 붙는데 둘 다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최근에 모습들이나 폼 같은 것들이 아주 좋았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경기를 좀 구종 얘기를 하면서 불안한 면이 있다 이랬는데 선발들 둘 다 고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내일은 이제 브랜든 파트랑 소로카 별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원래 애리조나가 조금 더 센 팀은 맞아요. 하지만 애리조나가 지금 9경기 동안 1승 8패 정말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반대로 워싱턴 지금 3경기째 빠따가 계속 좋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 같으면 애리조나를 좋게 봐야 할 게임이고 저는 소로카도 내려치거든요. 제구도 무너졌고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그냥 좋게 볼 게 없다 이랬었는데 소로카가 요즘에 은근히 좀 하기는 해. 방어율도 좀 좋아졌고 제구력도 좋아졌고 소로카가 원래 정말 만만하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브랜든 파트도 뭐 제구력 같은 건 좀 훌륭하지만은 얘도 요즘에 피홈런이 많아졌다든지 아쉬운 면모도 있어가지고 애리조나가 지금처럼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안 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못하고 있을 때 애리조나 보는 거는 1.38 배당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애리조나를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자, 이어서 NBA 인디애나 대 뉴욕 6차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는 그전까지의 흐름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실 뉴욕이 탈락 위기에서 홈 경기를 했는데 저는 매번 탐 티보드 감독은 주전들을 엄청나게 갈아쓰는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 경기 때 이거는 11 로테이션을 쓴 거예요. 뉴욕 닉스가 원래 이렇게 안 쓰거든요. 수비를 좀 강화를 하고 활동량을 높이면서 뉴욕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태까지와의 분석과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해야 된다. 뉴욕 닉스는 원래 시즌 중에도 이렇게 안 하는 팀이었는데 이 로테이션의 폭이 넓어진 거 인디애나 에너지를 최대한 많은 활동량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것들이 잘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기 때는 타운스가 24득점 브런슨 또 32득점 해주면서 해줘야 할 애들이 충분히 해줬고 아누노비가 14개 중에 3개 넣어가지고 별로 못했는데도 이랬는데도 뉴욕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누노비 충분히 뭐 수비적으로는 기여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이 조슈아트를 벤치로 내리면서 로빈슨을 선발로 쓰는 투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디애나와의 경기 초반에는 원빅을 썼거든요. 타운스가 올 시즌 내내 그냥 올 NBA 팀에 들 정도로 원빅으로도 충분히 잘해줬긴 했지만은 플레이오프 오니까 타운스의 수비력이 너무 좀 구멍처럼 보여요. 그런 것들을 로빈슨을 활용해가지고 로빈슨은 오펜 리바도 좋지만은 수비면에서는 림 수비 같은 것들이 꽤 되는 편이거든요. 지금 뉴욕 닉스가 로빈슨을 쓰면서 타운스를 최대한 공격면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 타운스 지난번 경기 때 뭐 3점이면 3점이며 인사이드에서 터너를 상대로 드라이빙 레이업 이런 것들 정말 좋았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뉴욕 닉스가 사실 지금 그동안의 분석이랑 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닉스는 이번에 그 인디애나와의 시리즈에서 브런슨 혼자 있을 때, 타운스 혼자 있을 때 얘네들은 지금 뉴욕 닉스의 수비상으로 둘 다 구멍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18.4로 넬 레이팅이 많이 깎아 먹어요. 근데 이 타운스를 빼준다거나 아니면은 브런슨을 빼주고 타운스만 혼자 있거나 이럴 때는 뉴욕 닉스가 전반적으로 수비가 많이 나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티보드 감독이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로빈슨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타운스의 수비 분담을 줄이면서 여러가지 로테이션 폭을 많이 섞는다. 그런 것들이 주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일도 이게 인디애나의 뭐 홈이고 인디애나가 지금
정말 세요. 3점 같은 거 터지면 답도 없고 이러지만은 사실 이제 컴파까지 오니까 터너가 조금 죽은 게 보이기도 하고 니스미스도 죽기도 했습니다. 부상도 있었었고 할리버튼이 막 저번처럼 트리플 더블을 제로 턴오버로 해주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는 이제 네마드의 이런 볼륨도 줄어들었고 시약함도 지난번 경기는 15득점에 그쳤었죠.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인디애나가 정말 저점이긴 했습니다. 제가 옛날 분석을 하면서도 인디애나가 아무리 봐도 뉴욕보다 더 세 보인다 이러면서 인디애나가 정말 공격면에서 야투가 저점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인디애나가 이길 것 같다 이랬는데 실제로 인디애나 야투가 저점이었습니다. 야투시도 74분밖에 안 되고 3점 30개 중에 10개 들어갔죠. 3분의 1이죠. 에너지도 많이 밀렸고 인디애나가 정말 저점이었었는데 글쎄 나는 뉴욕 니스가 근데 이거를 마냥 운만 따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약점들을 고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컴파의 이런 좀 탈락 위기 속에서 저는 뉴욕 니스가 꽤나 대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7차전까지 가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할리버튼이 제가 저번에도 얘가 22득점을 한 날에는 인디애나 승률이 정말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할리버튼도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게 좀 역전샷이라든지 잘해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저번 경기처럼 잠수 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건 어디까지나 터너와 니스미스가 조금은 그 정도만큼 못해주고 있는 거라든지 뉴욕의 대처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7차전을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오바에다가 저는 뉴욕의 프렘 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뭐 여러 번 말했지만은 컴파 정도까지 왔으면은 참 배팅하기 안 좋아요 NBA가. 예측 자체는 저는 뉴욕의 프렐이나 오바 보고 싶습니다. 뉴욕을 좀 응원해 볼게요.